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이 몸이 안 좋을 때 가는 병원, 지식을 쌓기 위해 다니는 대학, 그리고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 겉으로 보기엔 정말 1도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 세 곳이 사실 완전히 똑같은 기초 DNA를 공유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표를 한번 보세요. 부품이든 환자든 학생이든 어떤 투입물을 받아서 조립, 치료, 교육이라는 변환 과정을 거친 다음 완성된 자동차나 건강해진 사람 같은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겉모습만 다를 뿐 이들은 모두 아주 명확하게 구조화된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 그 이면에는 마치 정밀한 시계 태엽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장막을 걷어내 볼 건데요. 여러분이 매일 이용하는 서비스를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 즉 서비스 생산 시스템의 해부학적 구조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서비스 시스템의 아주 기본적인 구조 이해부터 시작해서 생산의 핵심 차원, 4가지 유형, 시스템별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수명 주기를 겪는지 그 흐름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서비스 시스템의 이해.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죠.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간에 그어진 뚜렷한 경계선인데요. 서비스 시스템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왼쪽을 보시면 고객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영역, 즉 기술적 핵심 구역이 있죠. 식당으로 치면 주방, 은행으로 치면 복잡한 전산망 시스템 같은 곳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은 어떨까요? 고객이 직접 들어와서 직원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가시적 영역, 일종의 무대입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 생산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이 보이지 않는 백스테이지와 눈에 보이는 프론트 스테이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게 그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생산의 핵심 차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무형의 서비스들을 대체 어떻게 특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2가지 척도가 나옵니다. 바로 복잡성과 다양성인데요. 복잡성은 말 그대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를 세어보는 겁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세트를 시키는 것보다 종합병원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밀 건강검진을 받는 게 단계가 훨씬 많고 복잡하잖아요? 반면 다양성은 각 단계에서 직원이나 고객에게 허용되는 자유재량권을 뜻합니다.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이 복잡성과 다양성, 이 2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다룰 모든 서비스 생산 시스템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블록이 됩니다. 이 개념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제조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똑같은 물건만 무한정 찍어내는 대량 생산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공장들은 어떤가요? 무인 자동화를 통해 고객 한 명 한 명의 입맛에 맞춘 맞춤형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서비스 생산 시스템 역시 지금 정확히 똑같은 변혁의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판에 박힌 기계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고객 개개인의 요구를 세밀하게 수용하는 고도의 맞춤형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서비스 생산 시스템의 4가지 유형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서비스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경영학의 아주 강력한 도구, 슈메너 매트릭스를 만나보시죠. 전체 매트릭스를 짠 하고 열어보기 전에 이 그래프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2개의 기둥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로축, 즉 X축은 고객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고 또 요구에 얼마나 맞춰주는가를 보여주는 고객 접촉 및 고객화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인 Y축은 서비스 생산에 인간의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즉 노동 집약도를 의미하죠. 자, 이 2가지 기준이 탁 교차하는 순간 4개의 아주 뚜렷한 방,
즉 4분면이 만들어집니다. 왼쪽 위부터 보실까요? 노동력도 적게 들고 고객 접촉도 낮은 서비스 공장입니다. 항공사나 대형 리조트가 여기 속하죠. 그 아래쪽은 학교나 대형 소매점 같은 대량 서비스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병원이나 자동차 수리점처럼 고객과의 접촉은 꽤 높지만 노동 집약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 의사나 변호사처럼 고도의 맞춤화와 엄청난 노동력이 갈아 들어가는 전문 서비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이 4개의 방 중 어딘가에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시스템별 핵심 전략입니다. 자, 내 비즈니스가 어디에 있는지 찾았다면 그 다음엔 이 매트릭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각 4분면에 따라 경영진이 집중해야 할 무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 같은 서비스 공장에 있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무조건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물리적인 환경 관리에 사활을 걸어야 하죠. 하지만 아까 본 우측 하단의 변호사 로펌 같은 전문 서비스라면 이야기가 180도 다릅니다. 여긴 우수한 인재 한 명 한 명이 곧 걸어 다니는 시스템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 똑똑한 인재를 뽑고 교육하고 복지를 챙겨주는 게 최우선 생존 전략이 되는 겁니다. 속한 위치에 따라 시선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 감이 딱 오시죠? 마지막 5번째, 서비스의 진화와 수명 주기입니다. 기업들은 저 4개의 방 안에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매트릭스 위를 날아다니는 화살표들을 한번 보세요. 엄청 다이나믹하죠? 과거에 화려한 기내식을 주던 일반 항공사가 어느 순간 부가 서비스를 다 없애고 극도로 표준화된 저가 항공사로 탈바꿈하면서 더 깊숙한 서비스 공장 영역으로 파고드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모든 병을 다 보던 일반 종합병원이 이의가 높이기 위해 척추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특화된 서비스 샵으로 쏙 이동하기도 하고요. 결국 기업들은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트릭스 위를 대각선으로 또 상하 좌우로 쉴 새 없이 횡단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뼈를 깎는 이동을 할까요? 그건 바로 모든 서비스에는 수명 주기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장에 나와서 반짝 성장하다가도 어느 순간 성숙기에 도달하면 수익 곡선이 평평해지며 정체기를 맞거든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만히 앉아서 서서히 퇴퇴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판을 흔들어 새로운 성장의 가지를 뻗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본 매트릭스 상의 그 다이내믹한 이동들은 바로 이 성숙기의 한계를 돌파해내려는 기업들의 아주 처절하고도 전략적인 생존 몸부림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일상을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고도로 구조화된 서비스 생산 시스템의 세계를 쭉 한번 탐험해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기술적 핵심들부터 수명 주기를 넘나드는 진화 전략까지 정말 밀도 있는 시간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장 내일 여러분이 커피를 마실 단골 카페나 동네 병원 혹은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그 비즈니스는 오늘 본 휴매너 매트릭스의 어느 방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수명주기 곡선을 그려봤을 때 살아남기 위해 앞으로 어떤 화살표를 타고 진화해야만 할까요? 다음번에 일상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진 시스템을 꿰뚫어보는 전략가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담하건대 분명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